시장 종목과 섹터 조금 개별적인 모멘텀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사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MBN골드 빅데이터 전문가 박준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빅데이터 전문가 박준남 네. 매니저와 오늘 목요일 오늘 뭐 사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8개 종목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오늘 홍기남님의 추천주는요, 렙지노믹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 규명에 유전체 분석이 필요하다는 관측에 수혜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자, 현재 7,230원 지나는 렙지노믹스 목표가 9,700원 잡아주셨습니다. 김종구님은 SK바이오랜드입니다. 이 천연물을 이용해서 의약품, 화장품, 기능성 식품까지 원료를 만드는 업체죠. 현재가 22,200원이고요. 목표가 3만 원입니다. 오하이님은 LG이노텍 추천해 주셨는데요. 애플 아이폰 관련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영업이익도 좋습니다. 지금 목표가는 18만 원 나왔네요. 전석봉님 우리산업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동차 공도장치와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회사죠. 2차전지 섹터에서 또 전기차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목표가 25,000원입니다. 자, 객장에 계신 윤여민 팀장은 오늘 현대건설 추천해 주셨는데요. 1조 원대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해외 공사에서도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57,000원입니다. 곽영훈 부장은 삼성전기 추천해 주셨네요. 5G 모멘텀 대표적으로 이제 MLCC 대표적인 종목인 삼성전기도 수혜주로 구분이 되고 있죠. 본격적으로 이 모멘텀의 수혜가 시작되겠습니다. 목표가는 15만 5천 원입니다. 정원정 과장은 수젠텍 추천해 주셨습니다. 의료기기 그리고 진단 시약류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목표가 10,000원 보겠습니다. 염승환 차장은 뉴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신작 개봉 그리고 드라마 제작 편수가 증가하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 5,500원입니다. 자, 이 8개 종목으로 8강전부터 토너먼트 대결을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은 렙지노믹스와 SK바이오랜드예요. 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도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두 종목의 종목 대결에서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저는 SK바이오랜드를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랜드를 네. 눈에 확 들어오는 SK바이오랜드가 한번 차트를 한번 좀 보실까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앞전에 지금 설정을 한번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잠깐 예 보시게 되면 앞전에 이 흐름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달에 상한가가 한 2번 정도 나왔었죠. 이 무거운 주식이요. 그리고 한번 이번에 최근 들어서 네. 지금 상한가가 한번 나왔습니다. 당연히 일회성이 아니라 이건 뭐 꾸준한 뭔가가 지금 회사가 지금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뭐 있겠지만 일단 의약품 제조. 네. 예, 의약품을 제조하는 회사고 실적을 바이오 회사 중에 몇 개 안 된 실적을 내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강식품을 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회사고요. 뇌전증 관련해서 국내 FDA, 미국의 FDA 승인을 얻으면서 국내에서 최초로 약을 신약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랜드 상당히 자리도 좋아 보이고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랜드로 오늘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랜드 모멘텀을 갖고 한 번씩 큰 폭의 상승을 두 차례나 보여줬는데요. 앞으로의 추가 상승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결은요. LG이노텍과 우리산업의 대결입니다. 이 두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LG이노텍을 저는 좀 보겠습니다. LG이노텍 보시면 이게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데 네. 스마트폰은 딱 두 가지죠. 삼성향, 애플향. 그렇죠. 네. 근데 LG이노텍 하면 아시겠지만 애플. 삼성향이 될 수가 없죠. 애플. 경쟁사니까요. 네. 당연한 말씀. 그래서 LG이노텍은 애플향입니다. 근데 이번에 애플 스마트 아이폰이라고 하죠. 아이폰의 그 매니아들은 꾸준한 것 같아요. 변동성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자녀 딸을 키우고 있는데 늘 고집하는 게 애플의 아이폰이더라고요. 그 애플에 또 AI 인공지능 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 보면서 했는데 LG이노텍은 애플이 이번에 상반기 때 OLED 관련해서 프리미엄 폼
프리미엄 폰을 내놓으면서 이번에 이제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인데 LG 지주사 중에 유일하게 황금 캐시를 많이 만들어내는 이노텍이요? LG 이노텍이 그런 기업인데요.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요. 지금 외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삼성전자네요. 조금 더 확대가 가능할까요? 예. 확대가 글씨가 지금 최근에 보면 오늘 들어올리는 수급의 주체들이 기관과 오늘 외인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들어서 기관이 한 3일 연속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최근에 많이 안 좋잖아요, 지금. 네. 예, 지금 전 세계 시장, 금융시장들 많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런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건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실적이 아주 지금 좋게 나오고 확실하거나, 있는지 네. 그리고 앞으로 1분기 때 실적이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건지 그 둘 중에 시장이 하나입니다. 흔들릴 때는 예. 실적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 이건 뭐 테마로 가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이번에 삼성이 2월 달에 클림셀 이게 옆으로 접었다는 갤럭시 폴드 말고 접었다는 거 그거 나오면서 아이폰하고 미국 모토로라 쪽에서 플래그십이나 또 제2의 갤럭시 폴더블처럼 플렉서블 폰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또 한 번 스마트폰의 또 한 번의 그 변화. 2020년에는 아마 상반기 때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스마트폰에 어느 기업들이 국제적인 기업들이 선점하느냐. 폴더블 폰이나 플래그십 폴더블 폰도 마찬가지고 플래그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선점을 해야 2020년에 스마트폰의 강자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삼성이 영업이익이 한 9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삼성도 스마트폰에다가 사활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은 스마트폰이 판매가 되지 않으면 실적에 상당히 치명타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단단히 지금 벼르고 있죠. 플래그십에다가 차기 플렉서블 폰을 가지고 나기 위해서 그쪽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LG 이노텍이 당연히 네. 삼성과 애플 사이에서 그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은 오늘 시세가 지금 분출됐잖아요. 네. 9%나 급등을 하고 있는데 네. 이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 산업도 뭐 지주사도 있고 여러 개 계열사도 네. 있는데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퀀텀 OLED 관련해서 OLED보다 이번에 보니까 CES에서 화면이 지금 가장 크게 나온 게 뭐 한 100인치 정도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화면이 더 대형화되려면 마이크로 OLED라고 불빛이 전력이 최소화되면서 OLED가 아직 구현할 수 없는 그런 대형 화면 쪽으로 LED 산업을 키우겠다. 그래서 그 기술이 적용되면서 CES에서 네. 상당히 좀 각광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OLED 화면은 하나지 않습니까? 패널이. 네. 그걸 수십 개 붙여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연이나 영화나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인지가 화면이 크기가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 서울 반도체나 우리 산업이나 뭐 오디텍이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LED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오늘은 이 테슬라가 실적을 좋게 내놓으면서 네. 납품회사인 우리산업이랑 센트럴모텍의 주가가 콩충 뛰어 올랐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전기차는. 근데 중국에서 이번에 가장 중국도 직면하고 있는 게 지금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환경 문제예요. 환경 문제다 보니까 이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또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폐렴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면요. 그 안 좋은 성분들이 화학이나 모든 성분들이 폐에 축적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작년에 중국의 폐렴 환자가 한 100만 명 정도 제가 그게 기사를 접했는데 중국 당국에서는 시시하고 있는 거죠. 왜?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 때는 중국에 누가 여행을 오거나 그죠? 중국에 뭐 놀러를 가거나 중국에 뭐 물건을 사거나 그런 부분에 경제적으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으로 이게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중국 당국도 좀 시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 나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을 더 이상 중국에서도 간과하지 않고 이제 드러내놓고 본격적으로 시진핑 주석께서도 이 부분을 정면 대응하겠다. 내가 진두지휘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 보시면 미래형 전기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폐렴 때문에 오르는 것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디젤이나 가솔린 내연 기관차들은 뭐 길게 그러겠지만 지구 온난화의 주범입니다. 이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자동차거든요. 거기에 미세먼지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에너지 전략도 있고 환경 오염도 있고요. 기후 변화도 있고 이게 세 가지 관점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전기차가 많이 나올 거다, 보조금이 많이 나올 거다 그런 부분보다는 환경과 기후 변화와 그리고 에너지 석유가 계속 고갈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석유는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전기차는 내연 기관차가 나오기 전에 먼저 나왔어요.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산업에서 어느 정도 상업화하기 위해서 나온 부분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대결로 넘어갈게요. 현대건설과 삼성전기 두 종목이 나왔습니다. 대형주의 대결이에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자리가 어때요? 삼성전기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삼성전자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삼성전기가 뭐냐? 삼성 SDI. 삼성 SDI는 배터리. 뭐 삼성전기를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삼성전기가 하고 있는 게 딱 이거예요. 삼성이 제일 많이 팔리는 제품이 스마트폰이죠. 거기에 관련된 부품을 납품한 회사다. 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 PCB, 보드가 될 수도 있고요. 부품이 될 수도 있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뭐 MLCC 관련해서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시게 되면 아까도 LG이노텍을 제가 선택을 했지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이 스마트폰 쪽에서 9조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삼성의 지금 가장 핵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 스마트폰이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기도 아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에서 삼성의 실적과 테슬라의 실적이 관련주들을 이끌어준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삼성전기하고 아까 뭐 테슬라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은 많이 없어요. 전기차는 많이 팔립니다, 사실. 전기차는 많이 팔리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뭐 작년에는 많이 안 좋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전기차를 원래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 IT 회사였어요. IT 회사인데 전기차가 이제 배터리나 그 외장재, 내외장재를 관련해서 만들어서 조립품으로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 또 하늘을 나는 뭐 전기차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테슬라는 하나의 상징이다, 전기차.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는 더 잘 만들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더 하나의 상징이다, 테슬라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또 환경 오염이나 미세먼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들 매수세 보니까 뭐 거의 지금 보니까 한 달 정도, 한 달이 아니라 지금 12월 달부터 한 2달 정도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이것도 딱 두 가지입니다. 1분기 실적이 아주 좋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든지 아니면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든지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이거 테마주가 실적이요? 아니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기 보시게 되면 8조 정도, 6조에서 한 2016년도에 6조에서 8조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한 단계 레벨업 했죠. 레벨업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매출액이 한 30% 정도. 작년이 아니라 2018년에 한 1조 정도 보였었는데 작년이 워낙 실적이 좋았어요. 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이 많이 팔렸거든요. 어떤 스마트폰이? 중저가 폰이 더 많이 팔려버렸어요. 동남아 쪽에서, 아시아 쪽에서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플래그십은 많이 팔리지 않았죠. 올해는 이제 플래그십까지 공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딱 보시면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기는 작년에 3분기를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3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다시 스마트폰이 2018년 대비 2019년에 좀 저조하다가 다시 한번 성장세를 달리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갤럭시 폴더블 폰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된 이유는 하나예요. 브랜드 가치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삼성하면 스마트폰, 가전제품, 반도체 그런 이미지로 거시 마케팅으로 나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난하게 상반기도 삼성전자가 또 반도체 잘 나가니까 삼성전기 같이 딸려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의 승리였고요. 다음 대결입니다. 이번엔 좀 내용이 달라집니다. 수젠텍과 뉴에어. 아주 다른 두 종목이 대결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은 좀 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요? 뉴 하면 영화 보시는 분들은 많이 보실 거예요. 영화 딱 하면 광고하면서 영화로 넘어가면서 자막이 딱 나오죠. 공 3개가 나오면서.
뉴 딱 나오죠. 제작사, 네. 배급사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재무제표를 들어가 보면요. 크게 볼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과거를 보는 게 아니죠. 미래를 봐야 되겠죠. 뉴하면 배급사, 제작사, 영화 하고 있는 드라마까지 하고 있죠. 보좌관까지 뭐 드라마도 하고 있더라고. 재밌던데.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부산행. 그 좀비인가 나와가지고 네, 맞아요. 저도 봤거든요. 가족끼리. 좀 마지막 장면이 슬펐었는데 그게 정확히 보니까 관객수를 한번 제가 들여다보니까 1100만 명을 천만 넘었더라고요. 영화죠. 그래서 이번에 반도란 이름으로 부산행 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무난하게 1000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많더라고요. 실적을 한번 봐야 됩니다. 실적 한 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의 실적 한번 네. 볼게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죠. 이게 마이너스가 1000억대 회사인데 매출이 일어났는데 왜 이리 마이너스일까? 흥행하는 영화도 있지만 흥행을 못하는 영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부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못 번 상태에서 돈을 까먹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돈을 번 상태에서 이 부분은 투자에 대한 아주 그런 대손 충당금이나 부실 채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제가 한 4분기 정도, 3분기나 4분기 정도를 봤는데 적자가 줄어들면서 아마 2020년에 영화 한 좋은 거, 뭐 부산행 2가 흥행을 일으키고 또 드라마에서 서너 편 정도 흥행을 일으킨다면 한류 콘텐츠 관련해서 쭉 뻗어나가면서 흑자 전환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트적으로도 보면요.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예,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어 보이죠. 예, 주가가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올라가는 것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뉴고요. 신작 한번 매출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으로 넘어가는 네 종목입니다. 첫 번째 승자 SK 바이오랜드 올라갔고요. LG 이노텍과 삼성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뉴까지 네 종목이네요. SK 바이오랜드와 LG 이노텍 좀 좋은 종목들끼리 붙어서 네. 탈락이 아쉬울 것 같은데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LG 이노텍은 수익률 면에서 SK 바이오랜드로 약하죠.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세간에 지금 한간에 전 세계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랜드를 선택을 하겠는데요. 일단 4강이죠. 네. 그래서 이제 결승에 SK 바이오랜드를 하겠습니다. SK 바이오랜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K를 들여다봐야 돼요. 이 기업을 보기 위해서는요. SK가 세 가지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SK 하이닉스 네. 반도체죠. 두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쪽에다 진출하고 세 번째는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이나 50년 정도를 내다보고 바둑에 수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동안 보시게 되면 SK의 그 회장님을 보셔야죠. 이분이 여러 가지 뭐 많이 가족사도 있었고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악재를 다 털어내면서 바이오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대기업,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SK 바이오랜드도 있는데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등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죠. 셀트리온. 후발주자입니다. 물론 생산 시설은 셀트리온보다 커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저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신약이죠. 네. 신약도 있고 건강식품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2등은 아니다. 대기업에서 신약 개발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SK 바이오랜드 많은 투자를 병행을 하면서 계열사, 손자 회사까지 여러 개로 포진이 되어 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이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SK 바이오랜드고요. 다음 대결 삼성전기와 뉴예요. 삼성전기도 실적을 좋게 보고 계시는데 또 뉴는 흥행 기대작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네. 이제 1월 달이 가고 이제 2월 달이 오면 벌써. 네. 예. 국민들의 그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저도 보니까 영화라는 게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족끼리 또 여가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볼 수 있는데 개봉이 언제죠? 네? 개봉이 언제죠? 개봉은 상반기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상반기 코로나 안으로. 바이러스가 좀 지나가고 난 이후겠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영화가 마무리는 아마 됐을 거예요. 정확한 거 모르는데 미리 영화 마무리해놓고 언제 내놓을지 그 네. 시기를 조율하지 않습니까? 또 시사하게 되면 또 표를 많이 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번에 신종 바이러스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또 빨리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앞당겨진다고요? 예, 이게 또 그 좀비형 아니겠습니까, 바이러스.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아마 흥행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예, 영화관을 잘 안 가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영화관 가는 데는 문제가 없죠.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가거나 외국을 가거나 지역을 이동하는 거지 영화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만 타면 한 30분 거리에서 10분 거리는 언제든지 갈 수 있지 일단 않습니까? 뭐 좀비 영화니까. 예. 그래서 네. 오히려 컨텐츠들은 더 많이 그 저는 수혜주가 될 것 같아요. 그럴 게임이나 수도- 네. 학원이나 영화 같은 것들. 예, 그러게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종목의 승자는 예. 뉴. 그리고 실적 좋은 것보다는 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종목을 선택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를 봤을 예, 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더 큰 뉴가 승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입니다. 네. SK 바이오랜드와 뉴가 되겠는데요. 승자는요? 승자는 SK 바이오랜드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예. 네. 한번 빅데이터 화면을 한번 좀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요. 자, SK 바이오랜드 화면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키워드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내전증 그리고 SK 케미칼 치매 관련해서 그리고 보시게 되면 미국 시장 진출. 미국의 법인은 SK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있죠. 이쪽에 치매 관련해서 FDA 승인을 얻음으로써 미국 시장에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팜 계열사도 있고 관계사도 있고 선자회사도 있습니다. 세노바메이트라고 발작 치료제인데요. 이게 뇌에 관련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독감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폐에 관련된 거지만 결국은 사람이 뇌가 멈췄을 때 이게 생명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엑스코플이라는 기술을 수출하지 않고 국내 최초로 대부분의 바이오 회사들은 신약을 개발해가지고 기술을 다 수출하더라고요. 왜? 돈이 너무 그동안 많이 개발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낸 기술을 수출함으로써 그 수익을 이제 좀 앞당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돈도 많고 실적도 내고 있고 또 벌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이 회사 자체로 SK에서 개발한 신약에 대한 기술들은 자체적으로 기술 수출하지 않고 독보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좀 다른 제약회사나 신약 개발 회사들하고 좀 차별점이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제약사 중에 FDA 승인을 최초로 얻었다. SK 케미칼이. 치매 관련해서. 치매 관련 기술들은 우리 국내 제약사들이 FDA 승인을 얻은 회사들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근데 SK가 제일 먼저 치고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장을 좀 한번 SK 바이오랜드 한번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SK 그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그룹을 보시게 되면 SK하고 SK 디스커버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SK 디스커버리 쪽은 SK 케미칼이나 SK 바이오 사이언스, 바이오 쪽에 포진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SK 쪽은 SK 바이오팜, SK 바이오텍. 이 SK 바이오 그 팜이 상당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뇌전증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기술을 보임으로써 신약 개발 박차고 있는데요. 이게 뭐 니게르병이나 파킨슨병이나 이 모든 병들이 뇌로 시작을 해서 이 근육 그리고 사지 마비 그런 부분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여튼간 뇌에 대한 그 신약 개발이 가장 지금 제약회사 중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런 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SK 바이오랜드를 제가 최종 우승 종목으로 선정하게 된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SK 바이오랜드 한번 기업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의약품은 뭐 다들 알고 계시니까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매출은 일어나고 있겠죠. 건강기능성 식품 원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다들 알고 계시죠? 이게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좀 자세히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이 폐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올 때 기침, 감기, 고열로 오더라고요. 이게 감기 증상이거든요. 감기 증상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되면 독감이지 않습니까? 근데 독감이 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침을 많이 하게 되면 폐염증, 폐로 호흡기로 오게 됩니다. 근데 저도 이 회사가 건강기능성 식품 원료인데 홍삼을 농축액 분말을 판매하고 있어요. 기능성 식품 원료를요. 근데 저도 홍삼을 사실은 먹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 홍삼 하나씩은 다 먹는 집이 뭐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먹고 있지만 뭐 홍삼을 제가 부각을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홍삼에 무슨 성분이 있냐면 샤포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샤포닌이 뭐에 중요하냐? 제가 의학자는 아니지만 면역력 있잖아요. 면역력에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백신도 나오지도 않고 뭐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중국의 그 의료진도 뭐 감염이 된 거 보셨죠. 그죠? 그렇다고 손을 씻는다고 해서 감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 면역력. 그쵸, 네, 면역력. 면역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마지막 하나만 더 자료가 있으면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조들이 옛날에 역병이 걸렸을 때, 역병이 뭐냐면 전염병이거든요. 네. 그 하나의 호흡기로 되는 건데, 역병이 걸렸을 때 우리 허준이 나오는 그 드라마 허준을 보시게 되면, 우리 선조들이 그때는 배가 고프고 흉년 때, 그리고 전쟁 때 먹을 게 없으니까 동물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근데 동물은 아무거나 먹으니까 이게 그 바이러스에 많이 취약합니다. 질병도 인간이 없는 질병을 걸리게 되고요. 그것도 변종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조들이 뭘로 해결했냐. 그때는 수술도 못하고 양약도 안 나왔으니까 거의 그때는 약초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흡기 관련해서 맹문동이라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중국 분들은 다 아시거든요. 중국 분들은 맹문동하고 홍삼. 홍삼은 뭐냐면요. 인삼을 발효시킨 겁니다. 그래서 3년산, 6년산 나온다는 거죠. 이건 실질적으로 그 판명이 된 효능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정간장 이번에 설 연휴를 그 간기로 해서 정간장 제품이나 홍삼 제품들 많이들 상당히 많이 선물하시죠. 팔렸어요, 사실은. 네. 예,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감기는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리냐면 폐렴은 제가 알아봤는데 어린 아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폐가 이제 약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기나 그게 조금 전이가 되면 폐렴으로 간다. 이제 그래서 동물한테 뭐 중국에서 우한시에서 나오는 폐렴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뉴스를 보니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는 것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안 됐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 전 세계에서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하여튼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고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네. 계속 생기고 있지만 더 이상 진짜 비운의 사태가 생기지 그럼요. 않도록 네. 옛날에 2000년도 초반에 그 연예인 그 이강기 씨의 그 연예인 자제분이 예, 그 네. 부분이 저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또 정부에서도 발빠른 대응을 하도록 보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예, 면역력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우승 종목 SK 바이오랜드죠. 목표가만 좀 들어볼까요? 네. 매수가는 현재가는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예, 올라가는 모습도 아니니까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네. 그죠? 이런 자리에서는 손실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내려왔죠. 예, 매수가는 현재가로 보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고점까지 3만 원, 한번 네. 올라가게 되면 3만 원까지는 네. 정고점까지 가게 김종구님과 되면 동일하네요. 단기적으로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손절가는 22,000원이니까 단기적으로 2만 원까지 네, 정도 잡으시게 알겠습니다. 되면요. 예, 바닥 부근에서 올라가게 되면 큰 수익이 날 것으로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목표가 3만 원 보면서 오늘의 우승 종목 SK 바이오랜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박준남 매니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